네, 자 오늘은 179페이지 자금관리 관련된 수행과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드러움 관리에 대해서 연습을 할 텐데요. 바드러움 관리에 대한 공부가 FAT 1급에서 이미 다 공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여 바드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10월 1일 날 한림사에 외상 매출금 중에 3천만 원을 전자어음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 보이죠?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대금 중 3천만 원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다. 계정 과목을 친절하게 정확히 알려주는 문제도 있지만 그냥 한림사의 외상대금 3천만 원을 전자어음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 전자어음을 받았으니까 바드러움 자산이죠? 차변. 그러면 대변이 뭐가요? 외상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런 실수 아직 하시는 분 아주 초보적인 실수예요. 그런 게 아니면 정신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막 혼동을 했다든가. 자, 대변에 오는 게 외상 매출금이 와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니까 돈을 받은 것은 외상 매출금을 받는 거지 외상 매입금은 받는 돈이 아니죠.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뭐 외상대금을 지급했다. 그럴 때는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죠. 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가 외상이 외상 매입금이잖아요. 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외상 매입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지급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외상 매입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들이고 차입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어음을 보통 지급했다 또는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거의 다 어음 받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거나 상품 매출을 하고 어음을 받았거나 또는 어음 대금을 외상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험에서는. 자, 이거는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일반 전표 프로그램 실행 안 했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2000번 재무전자로 로그인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십시오. 2000번 재무전자 TAT 2급으로 로그인 하신 거 지난 시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표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는 10월 1일 차변에 110번 바드러움 거래처는 바드러움은 거래처가 언제나 발행인이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한림사가 발행한 것이고 금액은 3천만 원. 대변이 이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거래처 한림사 거죠. 외상 매출금도 한림사 거의 외상 매출금을 한림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 건이. 그래서 외상 매출금도 거래처는 1001번. 금액은 3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드러움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하는 거죠. 바드러움 줄을 클릭하시고 F3. F3 한 다음에 어음 상태를 보관, 받았으니까 보관, 어음의 종류를 코드를 여기 밑에 메시지에 보시면 전자어음이니까 6번. 그 다음에 어음 번호는 거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오늘 받았기 때문에 다 입력해야죠. 004, 2023, 1001, 1234, 56789 이렇게 엔터 하시고 자수에다 엔터하고 발행일은 어음을
전표를 입력한 날짜하고 거의 항상 같게 나옵니다. 만기일은 지급 기일이라는 날짜를 만기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2024-0112. 그리고 지급은행이 바로 지급지, 지급은행에다가 은행을 넣어주는 거죠. 국민은행. 여기가 거래처가 아닙니다. 돈을 지급하는 장소가 은행이에요. 지점은 구로지점. 구로지점에서 지급한다. 네, 여기까지 바드러움에 대한 자금관리 하시면 바드러움 현황에 기록이 됩니다. 잘 따라 하셨죠?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이 해봅시다. 10월 5일 만기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기업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업. 자, 방금 받을 때 우리가 뭘로 했어요? 받을 때 받으러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 보관 중인 게 이게 바로 받으러움인 거죠. 아직. 자, 받으러움 3,8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서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의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로 만기일에 입금되었다. 만기일은 10월 5일 날이다. 10월 5일 날 입금된 거를 회계 처리해 주면 되죠. 그래서 입금이 당좌 예금으로 됐으니까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의 당좌 예금. 그리고 어음은 이제 우리 손에서 없어졌죠. 그래서 대변의 자산 감소, 대변의 받으러움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게 되죠. 자, 10월 5일로 날짜를 바꾼 다음에 그렇게 입력하십시오. 차변은 102번 당좌예금, 당좌예금의 은행은 국민은행 당좌. 금액은 3,800만 원. 대변이 이제 110번 받으러움이고 거래처는 누가 발행한 거냐면 하나기업에서 발행한 거예요. 하나기업이 여기서 거래처가 돼야 되고요. 금액은 3,800만 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F3 눌러서 만기 처리해 줘야죠. 예, 어음 상태를 만기 상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기가 밑에 메시지 보시면 4번이죠. 4번으로 해주시고 어음 번호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만기인 것을 찾으면 되죠. 더블 클릭하면 이게 찾아져요. 예, 10월 5일 만기인 거를 딱 찾아줍니다. 만약에 10월 5일 만기인 어음이 여러 장이면 여러 장이 보일 텐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선택 눌러주고요. 만약에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는 해당되는 어음 번호를 클릭한 다음에 선택하면 됩니다. 자, 만기는 어음 번호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자금 관리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또 해보면요. 10월 8일 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성의 외상 매입 대금. 자, 외상 매입금 하나 개념 과목 나오죠. 외상 매입 대금을 주식회사 베스트원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배서하여, 받아 보관 중인 건 받으러움이죠. 이것을 배서하여 지급했다. 이걸 우리가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배서양도라고 하죠. 이 어음의 만기는 23년 11월 30일이 만기인데 우리가 이걸 다른 곳에 외상매입금 거래처인 한성에다가 양도했다. 자, 그러면 10월 8일 거 날짜 바꿔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날짜는 10월 8일. 자,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잖아요. 부채 감소가 차변이기 때문에 3번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이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차변에 왔을 때는 외상매입금을 갚은 겁니다. 거래처는 어느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이냐 이거죠. 한성, 코드에다가 한성 2002번이고요. 금액은 4,300만 원을 갚은 거예요. 43 플러스 엔터. 대변에 무엇으로 갚았느냐? 보관 중인 전자어음으로 받을 어음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110번 받을 어음이 대변에 가야 되죠. 근데 이 어음은 누가 발행한 것이냐?
베스트 1에서 발행한 거다. 거래처가 베스트 1이 된다. 베스트 1에서 발행한 어음이에요. 자, 엔터 하셔가지고 대변에다가 4,3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전표 입력은 됐고, 그리고 받으러 음줄을 클릭해서 배서 양도 처리해야 돼요. 자, 받으러 음줄 클릭하시고 F3. 자, 밑에 어음 상태가 배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밑에 메시지 보시면 배서가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배서.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받아 보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러 음에 입력해 놓은 어음이 보여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 커서가 누구에게 배서 양도했냐 하고 지급거래처로 커서가 넘어가요. 이 어음을 누구에게 배서했냐 이거야. 누구에게 양도했냐. 지급거래처. 저기 있는 외상매입금 거래처 한성에다가 양도한 거죠. 그래서 여기 거래처는 더블 클릭해서 한성을 찾아야 됩니다. 주식회사 한성. 배서 양도는 여기까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서 양도에서 이 지급거래처 엉뚱하게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 발행인인 베스트 1을 지급거래처로 넣는다든가 틀립니다. 지급거래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은행으로 넣었다든가 이것도 틀리죠. 여기서 배서 양도의 지급거래처는 저기 외상매입금 거래처예요. 외상매입금 거래처. 한성에다가 지급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자, 받으러 음의 배서 양도에 대한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에 4번을 해봅시다. 10월 10일 부도. 주식회사 두리온스에서 물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900만원을 지급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지급 거절이 되어서 부도 처리하였다. 어음이 오늘이 만기인데 은행에 가져갔더니 거절당했어요. 잔고가 없다. 지급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요 받으러 음을 일단은 다른 개정 과목으로 대체시켜 놔야 되는데 부도가 난 받으러 음을 대체시키는 개정 과목이 뭐냐면은 부도 어음과 수표. 만기까지 어음을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계속 받으러 음이에요. 그런데 만기 때 은행에 딱 제시했더니 은행에서 그 회사에 잔고가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부도가 났다. 이 회사가 부도가 났구나. 부도가 났구나. 은행에 잔고 없으면 그 회사 부도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받으러 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대체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느냐? 10월 10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다가 10월 10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부도어음과 수표 976번. 이 거래처는 받으러 온 거래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두리온스가 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두리. 금액은 900만원. 9 플러스 엔터. 대변에 받으러음이 없어졌죠. 110번 받으러음. 거래처 같은 거예요. 1005 치든지 두리온스를 검색해서 엔터 하든지. 대변에다가 9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 그런 다음에 이것은 개정 처리만 한 것이지 받으러음에 대한 부도 처리를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받으러음 현황에도 이걸 반영시켜야 되니까 다시 받으러음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 눌러가지고 어음 상태를 이제 부도라고 바꿔줍니다. 여기 부도가 5번이죠. 어음 상태를 5번 부도. 그리고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하면 요 10월 10일이 만기인 것이 딱 검색이 돼요. 10월 12일 만기인 거 900만원짜리 나타나죠. 그러면 선택. 부도는 이렇게 어음을 선택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 할 것은 없어요. 자, 시험에서 부도에 관련된 자금 관리는 시험이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이건 뭐 우리 교재에서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나올 수 있어요. 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5번 다음 문제로 가면 이제 할인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할인, 어음의 할인이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올림푸스 주식회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500만원. 네. 자, 그러니까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이게 받을 어음입니다. 이 500만원이 어음 번호가 이렇게 되고 만기 지급기일이 11월 30일인 이런 어음인데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구로지점에다가 할인하고, 자, 국민은행에 할인하고 이 말은요 국민은행에다가 매각했다, 처분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어음을 할인했다는 말은요 어음을 처분했구나, 매각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국민은행에다가 할인을 하고 할인료 5만원. 예, 은행에서 할인료라는 건 뭐냐면은 만기 되기 전에 어음을 사주었기 때문에 은행이 인수한 거예요. 그 어음을 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까지 이자는 빼고 줍니다. 예, 만기 전에 어음을 샀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율에 의해서 할인료가 그때그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할인료 5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이걸 차감하고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거래예요. 할인율 입력은 생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00만원짜리 어음을 국민은행에다 매각하고 할인료 5만원 차감한 495만원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당좌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10월 15일이니까요. 입력을 해볼까요? 일반 전표 날짜를 10월 15일로 고쳐주시고 받은 거 차변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자산증가 102번, 당좌예금이 102번이에요. 은행은 국민은행 당좌, 국민은행 당좌, 금액은 4950 플러스가 들어오고, 자, 5만원은 뭘로 처리하느냐? 어음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요 개정 과목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예. 어음 할인 문제 나왔을 때 딱 막히는 부분이 다 이거라고, 예, 이 얘기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기억이 안 났다. 그래서 그걸 뭘로 다른 걸로 엉뚱한 걸로 한 것 같다. 네. 자, 차변에 이거 비용입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할인료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할인료를 처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5만원 비용 발생. 이렇게 차변하고요. 대변은 이제 110번 받으러음을 처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110번 받으러음, 이 받으러음은 누가 발행한 거냐? 거기가 거래처예요. 이게 국민은행이 아니에요. 예. 올림푸스에서 받아서 보관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올림푸스라는 거죠. 올림푸스가 발행한 어음이라는 거예요. 예, 올림푸스. 그리고 대변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교재 지면을 전략하기 위해서 어음 사진을 여기서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AT 시험에서는 어음 관련 거래다 그러면 어음 사진을 꼭 보여줍니다. 어음 사진을 참고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차변이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 495만원,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 5만원, 대변이 받으러음, 거래처는 1004번 5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받으러음을 할인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받으러음 줄을 클릭하고 F3. 그래서 어음 상태 할인 잘 선택되어 있으면 그대로 놓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을 하지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가 딱 찾아집니다. 선택.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할인 기관으로 내려옵니다. 배서 양도에서는 엔터 치면 지급 거래처로 갔었죠. 어음 할인은 할인 기관. 여기가 이제 은행이죠. 어느 은행에다 할인했느냐. 할인 기관 더블 클릭해가지고 국민은행 당좌라는 거래처에다가 할인한 거예요. 엔터 치고 지점을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구로 지점에서 할인했다. 구로만 입력해도 되고 구로 지점까지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할인율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이자율을 입력하는 곳인데 할인율은 생략한다 이렇게 문제를 항상 내고 있어요. 이자율 입력해 줄 필요 없다. 엔터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음 할인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드러움에 관련된 바드러움과 관련된 거래는 이와 같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 종류. 바드러움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바드러움을 보관하는 상태,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만기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했을 때, 또 부도가 났을 때, 또 할인을 할 때, 이렇게 5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180페이지에는 풀이가 쭉 있는데요. 우리가 틀릴 리가 없겠죠. 여러분하고 같이 다 해서 정확하게 잘 되었을 겁니다.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 풀이를 참고하시면 돼요. 다음 183페이지로 가가지고요. 이번에는 수행과제, 지급어음 관련된 수행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어음 관리도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FAT 1급에서 다 해보았던 것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10월 20일 어음 등록 및 발행. 지급어음에 문제를 냈을 때는요, 어음을 발행했다는 문제가 대체로 많이 나와요.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을 발행했다는 건 왜 발행할까요? 우리가 외상대금을 갚으려고 발행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매입하면서 그 상품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하거나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어음을 발행했다는 것은. 자, 그러면 어음을 발행하려면은요, 어음 요 인쇄한 것을 우리가 인쇄소에 맡겨서 찍는 게 아니에요. 이 어음 용지는 여기 지급지라고 되어 있는 은행에서 어음 용지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어음의 경우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된 종이로 된 어음을 받아오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자어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 우편과 전자우편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일반 우편은 우리가 종이에 쓰는 편지, 전자우편은 우리가 전자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음을 전자어음이다 하는 것은 은행에서 받아오는 것도 전자로 받아와요. 또 우리가 거래처에 발행하는 것도 이메일로 발행합니다. 전자우편, 우리 세금계산서 전자발행하고 개념이 같은 거고. 자, 그러니까 전자어음을 등록하는 작업, 종이어음을 받아왔을 때는 약속어음을 등록을 해야 되고, 전자어음을 받아왔으면 전자어음을 등록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전표를 회계 처리한 다음에 자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여러분을 좀 편하게 하고자 할 때는 어음 등록은 되어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데이터로 어음 등록을 미리 해줘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편하죠. 어음 등록에서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 수령일이라든가 뭐 어음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음 등록 해놨다.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시오. 그렇게 문제를 낼 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냈느냐. 자, 주식회사 대신에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외상매입금을 어제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 중에 이거 나오죠?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전자어음 한 매를 등록하여 지급어음 명세에 반영하시오. 네, 등록하라는 문제 나왔어요. 네, 그러면 등록을 먼저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이 어음 등록할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요 내용. 수령일은 며칠이고 금융기관은 어디고 매수는 몇 매고 이걸 보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어음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전표 입력 메뉴에서 하죠. 자, 일반 전표 입력. 예.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어음 등록 단추가 여기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어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때는 이 어음 등록이 밖으로 안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도 어음 등록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 나와 있네요. 매입 매출 전표도. 여기에 만약에 안 나와 있을 때는 기능 모음에 가면 어음 등록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나와 있네요. 내놨네요. 제가 뭘 착각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전표 입력 메뉴에 어음 등록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험 보는 날 어음 등록이 없어졌네. 이거는요, 꺼낼 수도 있고, 예, 꺼내놓고 쓸 수도 있고 감춰놓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에 가면 메뉴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음 등록 단추가 안 나와 있으면 기능 모음 눌러보시면 안다. 이거 아시면 되겠고, 예, 우리 교육용이나 시험용 프로그램에 밖으로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겠고.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어음 등록 눌러보세요. 자, 어음 등록할 때는요,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기 NCS 평가 시험 볼 때도 요거 서두르다가 실수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분 실제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두르면 오히려 천천히 한 것만 못해요. 왜냐면 실수하면 이걸 지우고 다시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더 걸려요. 자, 서두르지 마시고 몇 개 안 되니까 어음 등록할 때는 천천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가 맨 먼저 수령 날짜에 있죠. 그 수령 날짜 알려준 대로 여기다가 2023 1020 수령 날짜 알려줍니다. 항상 어음 등록하라고 할 때는 괄호 속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음 종류의 커서가 넘어갔죠. 어음 종류는 거기 사진을 보면 알죠. 전자어음이라고 제목에 있어요. 여기 이제 어음의 종류가 바로 이걸 보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약속어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약속이라는 걸 그대로 두면 되고, 지금처럼 전자어음 또는 여기서 전자어음을 발행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어음이 아닙니다.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이라고 하지 않고 전자라고 여기 어음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어요. 1번 어음은 전자어음도 어음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어음도 어음은 어음이에요.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1번의 어음은 우리가 뭐로 되어 있냐면 종이어음이라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번의 어음은 종이어음. 네. 그러면 종이어음이라고 여기 써 있느냐? 여기에는 종이어음이라고 안 되어 있고, 종이어음은 이 자리가 약속어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종이어음이다. 자, 지금은 대체로 전자어음을 주로 쓰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다 전자로 문제를 내는 편이에요. 그러나 어쩌다가 한 번씩 약속어음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를 내는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들은 그냥 규모가 작은 기업은 약속어음, 종이로 된 어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음의 종류부터 잘 정확히 클릭하시고, 클릭하면 커서가 어디로 갔나 보세요. 금융기관으로 딱 가있죠. 이 어음을 어디서 어느 은행에서 수령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무릎에다 줄 눌러서 국민은행 보통 당좌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한국은행이군요. 다행히 국민은행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6번의 시작번호 입력할 때요. 요 앞칸을 사용하는 경우는 약속어음일 때만 앞칸을 사용해요. 약속어음일 때만. 우리가 약속어음은 번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앞부분에 한글로 두 글자가 뭔가 들어가 있어요. 뭐 다라 그 다음에 뒤에 날짜가 이렇게 숫자로 8자리가 있습니다. 숫자로 8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약속어음은 한글로 된 문자로 된 번호는 앞칸에 숫자로 된 번호는 뒷칸에 이렇게 우리가 기입을 하도록 칸을 두 칸으로 만들어 놨는데 전자어음은 어떻습니까?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칸은 쓰지 마시고 뒤에다가만 004 여기 어음 사진에 있는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돼요. 2023 1020 1234 56789 그리고 엔터. 이게 이제 시작 번호 칸이 좁다 보니까 한눈에 다 안 보여요. 하지만 그래서 천천히 잘 하셔라. 천천히. 자, 매수는 한 매죠. 한 매 또는 10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전자어음은 한 매씩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종이어음은 책으로 받기 때문에 10매씩 묶어가지고 받아요. 그래서 종이어음, 약속어음으로 문제가 나오면 아마 매수가 10이 될 거예요. 10이 되고 전자어음으로 문제를 내면 매수는 보통 한 매 이렇게 문제를 내는 1하고 엔터 치면 커서가 다시 수형 1로 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록을 눌러요. 등록. 그러면 지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개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등록됐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등록을 하겠느냐? 아니요 하면은 이 창이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할 때 천천히만 하시면은 아마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등록하고 나서 이제 날짜를 입력합니다. 10월 20일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이 외상 매입금이 와야죠. 외상 매입금 차변. 그리고 거래처는 대신의 외상 매입금이죠. 거래처가 대신 금액은 130만원 엔터 치고 대변이 자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것은 지급어음이에요. 지급어음 252번 지급어음 어디다 발행했어요? 외상매입금 거래처인 대신에다 발행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거래처가 대신 2001번이고요. 엔터 치시고 13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대변의 지급어음을 해야만이 밑에서 F3 눌렀을 때 어음을 발행이라는 게 나타나요. F3 눌렀을 때 여기 어음 상태가 발행이라고 나타나고 커서는 이미 어디 칸으로 여기 어음 번호 칸으로 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급어음을 차변으로 만약에 했다면 F3 눌렀을 때 여기에 발행이 안 나타납니다. 발행이 안 나타나고 지급어음이 차변에 왔다? 이거는 만기가 됐기 때문에 만기라고 나타날 거예요. 아마 만기나 회수. 왜 만기가 아닌데 만기나 회수밖에 없지?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발행을 해야 되는데 대변의 지급어음인데 여러분이 착각하고 차변의 지급어음 하면은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 자, 어음번호 우리가 아까 등록했기 때문에 더블 클릭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등록했으니까 하나만 보이겠죠? 확인. 그리고 엔터 쳐서 발행일로 넘어가고
발행일은 대개 전표 입력 날짜하고 같다고 그랬죠. 또 엔터 치면 만기일로 커서가 가죠. 이 만기일은 지급기일로 고쳐줍니다. 2024 0112. 예, 만기일은 어음에 있는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에요. 지급기일. 그러면 이제 만기일 입력했으면 더 이상 입력할 내용은 없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 지급어음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음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경우하고 만기가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만기가 되는 경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책에서는 이렇게 만기되는 경우만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면은요, 회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음 문제 할 때 회수가 나오니까 그때 회수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하고 갈게요. 자, 발행. 예, 어음 발행에 관한 거. 지급어음 발행에 대한 문제, 요 문제입니다. 10월 20일. 네. 등록과 전표 입력, 그 다음에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월 24일. 어음의 결제. 이 결제가 만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제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했다는 거죠. 예. 어음을 계산했다.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제해 준 겁니다. 자, 주식회사 한성에 발행한 전자어음. 자, 우리가 발행했다는 거잖아요. 그 발행한 전자어음은 지급어음인 거죠. 예. 우리가 받아 보관한 것은 받을 어음. 어디에다가 발행한 어음이다. 그러면 그게 지급어음이에요. 우리가 발행한 거니까. 그래서 한성에 발행한 전자어음 3,08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서 지급 결제가 되었다. 네, 우리 통장에 잔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급되었다. 네. 만기일은 10월 24일, 만기일 날짜에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 24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4일. 자, 지급어음 발행할 때 대변이었죠? 만기가 되면 반대쪽 차변에 옵니다. 차변에 지급어음. 어디다 발행한 거냐? 거기가 거래처요. 한성이 거래처입니다. 엔터 하셔가지고 금액은 차변에 지급어음의 금액은 30800,000이죠. 자, 대변. 자, 채무가 감소하면은 자산이 감소됐겠죠. 그래서 대변에 뭐가 빠져나갔어요? 당좌예금이 빠져나갑니다. 102번 당좌예금.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 예금 거래처는 은행이죠. 국민은행 당좌. 금액은 30800,000 그만큼이 빠져나갔다. 그러고 나서 차변에 지급어음 입력한 걸 클릭하고 F3 눌러보세요. 밑에 여기 메시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결제와 회수,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은 주로 만기 문제만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제만 쓰고 있습니다. 결제만.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회수도 있을 수 있다. 회수라는 건 뭐냐? 자, 10월 24일 날을 만기 지급일자로 해서 우리 회사가 3개월 전에 그 주식회사 한성에다가 요 3천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했다고 보겠습니다. 3개월 전에 10월 24일, 오늘이 10월 24일이라고 보고요. 오늘 만기로 해서 3,080만 원의 어음을 발행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회사에 잔고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그냥 거기서 의뢰를 하도록 하면은 우리 회사가 바로 은행에서 부도 처리가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서 채워 넣든지 아니면 한성에다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 어음을
우리가 받아오든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받아올까요? 예. 그 어음을 우리가 지금 오늘 사정이 이렇게 돼서 지금 지급 청구하면 우리가 부도가 나니까 사정을 해야죠. 우리가 2개월 후에 언제 무슨 약속을 새로운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2개월 후에는 꼭 지급하겠습니다. 그럼 거래처에서 아유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지금 발행했던 어음 가서 회수해 오고 2개월 후에 만기일을 2개월 후로 새로 발행하면 되죠. 그게 회수예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지급어음이에요. 지급어음을 회수 하나는 하고 하나 새로 발행하고 그렇게 분계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근데 거래처에서 뭐라고 그러냐? 한성에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원래 현금 가격으로 줬는데 3개월씩이나 우리가 기다렸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자를 쳐서 드리겠습니다. 2개월 뭐 어차피 지금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2개월 후에는 2달치 이자를 현재 시중은행 금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음을 회수하고 회수하고 차입금으로 돌려야죠. 차입금으로 차용증을 써가지고 도장 딱 찍어서 가서 차용증 주고 어음 회수해 와야 돼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이 지급어음, 대변의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는 한성 해가지고 3,080만 원을 차입금, 단기 차입금으로 하고 우리가 나중에 그 2개월 후에는 단기 차입금 갚으면서 이자 비용도 발생하게 되죠.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항상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유 있게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려운 시절도 다 겪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 이 회수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다 됩니다. 시험에서는 문제를 잘 안 내더라고요. 회수에 관한 문제는 만기에 관한 문제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은 만기를 결제라고 그래요. 자, 결제해놓고 어음번호 더블 클릭해가지고 3,080만 원짜리 선택하면 끝나요. 결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음번호 선택해주면 끝난다. 자, 그래서 지급어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은 어음을 발행하는 상황으로 문제를 내거나, 또 하나의 상황은 발행한 전자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다. 그 밑에 풀이가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TAT 2급에서 자금관리 쪽에서는 어음 관련된 것만 연습을 했습니다. 어음 관련된 것만 연습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결산관리, 이제 결산관리의 복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